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고 성격 테스트 MBTI 만들어 보기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벤트가 있고 여기에서 이벤트를 선택을 하면 데이트 타임으로 아이디를 발생시키겠습니다. 아이디가 발생된 상태에서는 이벤트 아이디가 위에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이벤트를 다시 누르게 되면 이 화면으로 돌아가면서 이벤트 아이디를 초기화 시킵니다. 그래서 한 사용자가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면 이 질문을 계속 이어서 따라가게 되면서 이벤트 아이디가 세션 변수로서 관리가 되고, 그 세션 변수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다음 질문을 선택할 때도 이 사람이 동일한 이벤트 아이디를 움직이는구나 라고 서버 쿠키 형태로 보통 세션 변수는 관리되겠죠. 장고는 서버 쿠키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서 관리를 합니다. 조금 더 보안에 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최종 선택 단계까지 선택을 하게 되면 위에는 단계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질문이죠. 아래에는 지금까지 답변을 해온 것들이 누적이 돼서 보이는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가 되면 사용자 선택과 지난 시간에 만든 결과 코드를 매핑해서 처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더 퀘스천 리절트를 지난 시간까지 만들었고요. 오늘은 이벤트 아이디를 발생시키면서 이벤트를 기록하는 테이블을 액세스하게 됩니다. 추가 학습할 부분은 이미지를 업로드 한다든지 디자인 입히기, 회원 가입 적용, 그리고 딥러닝 분석 적용인데, 오늘까지 촬영을 하고 1번, 2번, 3번, 4번 부분은 시간이 되는 대로 추가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HTML로 그려진 페이지를 만들어 두었고요. 코딩을 붙여 보겠습니다. 모델즈 파일을 보시면 오늘 사용할 것이 이벤트입니다. 헤더 부분에 포린 키를 추가했는데, 이벤트가 특정 헤더에 속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빠뜨려서 추가했고요. 이 부분은 추가하시면 됩니다. 오늘 사용할 템플릿은 home.html입니다. 뷰에서는 홈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고요. 단계별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위에 부분에서 이벤트 리스트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했을 때 이벤트 아이디가 발생해서 올라와야 되고요. 다시 이벤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 이벤트 아이디가 클리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벤트 리스트가 떠야 됩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벤트 헤더에 있는 것을 다 봤고요. rs top이라는 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벤트 리스트가 전달이 됩니다. 그 홈에서 이 부분에 뿌려줘야 됩니다. rstab이 없는 경우에는 없습니다. 찍어주고요. 있는 경우에는 for I in rstab 이렇게 적어주고요. 여기에서 i.pname이죠. pname과 i.pdescription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헤더를 뿌려주는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두 개가 이렇게 뿌려졌고요. 이제는 연말 이벤트를 선택하면 선택된 것이 이벤트 번호를 발생시키고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맥스를 뿌려줘서 어떤 몇 레벨인지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는 이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해서 이벤트를 선택할 때 세션 변수를 발생시켜서 이벤트 아이디를 발생시킵니다. 함수를 만들어서 select event라고 만들겠습니다. select 이벤트를 할 때 헤더 아이디를 넘겨서 헤더 아이디를 가지고 아이디를 발생시키고 이벤트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글씨를 좀 키울까요? (18픽셀로) 하고요. 보더 솔리드 1픽셀 샵 888 이렇게 하면 약간 회색으로 윗단의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여기서 select 이벤트는 ajax 함수를 하나 제가 가져다 두었습니다. make session이라는 뷰의 함수를 주라고, 그 정상 처리됐을 때 밑에서 준 헤더 아이디를 받아서 돌려주면 헤더 아이디를 가지고 호출을 하면 여기서 받은 헤더 아이디를 가지고 make session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이 페이지 자체를 헤더 아이디를 부여해서 돌리면 선택된 헤더 아이디가 보이도록 만들겠습니다. JSON 처리 부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고요. make session이 일어나죠. 헤더 아이디를 가져오고요. 헤더 아이디에 해당하는 것을 불러야 됩니다. 헤더죠. 절차가 틀렸군요. 헤더 아이디에 대한 가져오고 이벤트의 레벨 맥스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두게 되고요. 이벤트 아이디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이벤트 아이디를 발생시키기 전에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데이트 타임을 가져오게 되면 날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now라는 함수를 쓰면 발생이 되는데 이거 스트링 처리를 해서 이벤트 아이디를 50바이트의 스트링을 처리합니다. 세션에 넣는 것이죠. 이 순간부터 이벤트 아이디가 세션에 들어가게 되고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WH 이벤트죠.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create에서 발생 순간 하나의 이벤트를 create 하게 됩니다. 헤더 아이디는 헤더 아이디가 되겠죠. 이벤트 아이디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모델에서 보았던 이벤트의 항목들을 참조하기 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유저 answer가 있죠. 이 유저 answer는 초기 값은 블랭크입니다. 유저 노트도 블랭크입니다. 이벤트 리절트 역시 블랭크입니다. 레벨 맥스는 이벤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레벨 맥스를 조금 전에 읽었죠.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이게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벤트 아이디가 생성되었죠. 이렇게 하면 세션에 이벤트 아이디가 만들어져 들어가고 이벤트 테이블에 레코드 한 건이 생성이 돼서 이 유저가 답변을 하는 동안은
이 세션 아이디 유지가 됩니다. 메이크 세션이 이루어졌고요. 다시 여기에서 헤더를 주어서 다시 자기 자신을 부릅니다. 홈을 부르겠죠. 헤더 아이디가 들어오는 부분을 처리해 주면 됩니다. 헤더 아이디를 받아들인 부분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get에 있는 경우에 헤더 아이디는 넘겨받았죠. 이렇게 처리하고요. else인 경우에는 헤더 아이디를 0으로 처리해서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되면 else에서는 처리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게 받아진 상태에서는 처리를 하나의 이벤트가 선택이 된 경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게 되고요. h 타이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레벨 맥스도 읽어두겠습니다. 그리고 h 타이틀은 선택이 안 된 경우죠. 이렇게 한번 넣어 놓겠습니다. 헤더 아이디가 있는 경우는 뿌려주고 아닌 경우는 0이겠죠. 헤더 타이틀을 넣고요. 여기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헤더 아이디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헤더 아이디를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헤더 아이디가 있는 경우에는 헤더 타이틀을 가지고 움직이고 헤더 아이디를 돌려주는 것이죠. 이 화면에서 여기가 헤더를 뿌려준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돌아온 헤더 아이디가 0인 경우는 없는 경우죠. 특정 이벤트가 선택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고요. 이 경우는 헤더가 선택이 안 되었으니까 이렇게 뿌려주면 되고요. 지금 경우는 선택이 됐기 때문에 h2 정도의 타이틀로 뿌려주겠습니다. 스팸 태그를 줘볼까요? 이 경우는 리스트가 보이지고요. 이 경우는 선택된 것이 보이지는데 버튼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선택 이렇게 하게 되면 선택을 할 때 다시 세션 아이디를 초기화시키면서 전체 리스트가 나타나게 합니다. 리셋 이벤트라고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면 이제 콜이 되겠죠. 로직상의 구성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make 세션이 만들어졌고 리셋 이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select 이벤트를 했을 때 여기에 make 세션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 홈에서 헤더 아이디를 가지고 그 select 이벤트 된 것을 접근해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make session 부분을 urls 파일에 넣어줘야 됩니다. make session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홈에서는 for 문이 돌면서 이것을 보여줬고요. 헤더가 0일 때 if가 들어가야 되네요. if 헤더가 0일 때 뿌려줬습니다. 이벤트를 선택하는 경우를 눌러서 이벤트를 선택하는 경우에 이 이벤트가 세션 아이디를 발생시키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재선택을 하게 되면 리셋을
처리해야 되고요. 여기에 이벤트가 오는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우선 이벤트 아이디를 뿌려지는 것을 선택해 보면 if 세션이 있으면이죠. 자, 이게 리퀘스트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보면 되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벤트 아이디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콘텍스트에 담아서 뿌려주는 용도로 쓰겠습니다. 세션을 읽어서 이렇게 뿌려주는 것을 했고요. 그러면 이벤트 아이디를 담았으니까 이 홈에서 이벤트 아이디를 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벤트 아이디가 보여져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재선택을 누르면 리셋 이벤트를 해야 됩니다. 아래는 지우겠습니다. 리셋 이벤트는 기본 골격을 만들었고요. 리셋 세션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요. 성공적으로 돌아온 경우에 홈을 부르면 됩니다. 좀 전에 셀렉트 한 경우는 세션 변수로서 이벤트 아이디를 할당하고 해당하는 이벤트를 전달해서 이 페이지를 호출했고요. 이 경우에는 세션을 초기화하고 다시 이 페이지를 부르면 됩니다. 뷰즈에서 리셋 세션을 만들면 이 부분은 필요 없고요. 이 부분도 필요 없고요. 한 줄만 남습니다. 여기가 세션 플러시를 하게 되면 세션이 초기화됩니다. 이벤트 아이디 초기화하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셋 세션을 불러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URLs 파일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뷰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서 플러시 되고요. 다시 홈에서는 이 리셋 세션을 부르면서 다시 원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재선택을 하게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작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만 조금 다듬을까요? 패딩을 좀 주겠습니다. 10픽셀로 아래 위를 주게 되면 좀 널찍해집니다. 그리고 컬러를 약간 푸른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시원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줘야죠. 커서를 포인터 이렇게 주게 되면 손가락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면 이벤트를 선택해야겠네 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다시 재선택, 이벤트 선택, 재선택, 이벤트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벤트를 선택했을 때 선택한 이벤트에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아래 부분은 헤더가 있을 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 퀘션을 선택하면 되겠죠. rsquestion 이꼬르 wn 퀘션 object 필터 이렇게 주되 헤더 아이디를 헤더 아이디 이렇게 주면 읽어집니다. 처음에 읽기 때문에 질문 레벨은 1을 읽어야죠. 그리고 이 퀘션을 돌려주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rs 퀘션을 뿌려보겠습니다. 홈에서는 이 아래 부분에 rs 퀘션을 뿌려주게 됩니다. 카피해 볼까요? 이 부분을 하고요. 여기서는 rs 퀘션이 되겠죠. 퀘션이 되고요. 질문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퀘션을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뿌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QName을 우리가 중요하게 쓰기 때문에 스펠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스타일, 컬러를 좀 붉은색으로 줘볼까요? 마진 라이트를 20픽셀 이렇게 주면 RS 퀘션이 뿌려집니다. 자, 이게 뿌려졌습니다. 재선택을 하게 되면 없죠. 질문이 없다는 것이 나오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아래에 뿌려집니다. 다음 단계를 선택하도록 여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선택이 돼서 페런트가 돼서 그 차일드를 호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선택이 select question이 되겠죠. 여기가 select 이라고 두고요. 여기에는 this라고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parent id를 하나 주겠습니다. 이것은 parent id가 되겠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되고요. 헤드 아이디로 줘야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주면 헤드가 누구이며 페런트가 누구인 것을 전달해서 자기 child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select question은 헤드 아이디와 페런트 아이디를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헤드 아이디를 받고 페런트 아이디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select answer 라는 곳에 question id를 넘겨주죠. 이 QID가 select answer에서는 parent id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선택이 된 이후에는 다시 이렇게 넘어와서 호출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는 head id만이 아니고 parent id를 이 id를 줘서 유저가 지금 선택한 질문이 select에 반영이 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헤더와 선택된 PID를 parent ID로 전달하는 개념입니다. select answer를 사용자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select answer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카피해서 여기가 select answer가 되겠죠. 만들게 되고요. QID는 이렇게 받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벤트의 데이터가 발생하는 거죠. 세션 변수 이벤트 아이디가 있으면 값을 받고요. 그에 해당하는 것을 읽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미 이벤트가 발생해서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레코드의 데이터를 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VT는 이벤트 아이디는 데이터 타임을 했기 때문에 거의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아이디로 사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당겨내고요. if 에러 방지를 위해서 이것이 exist라고 해보겠습니다. 존재하는지 체크를 하고요. 존재하는 경우에를 읽게 되겠죠.
필터로 체크합니다. 이렇게 되고 읽어내고요. 이벤트에 유저 앤서를 더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오더 번호를 우리가 부여했었는데 질문에 그 오더 번호를 앤서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 앤서는 이미 RS 이벤트에 들어있는 유저 앤서에다가 퀘스천에 있는 오더 번호를 가져야 됩니다. 객관식 답에 1, 2, 3, 4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스트링 처리를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 A 디스크립션을 유저 앤서라는 곳에 제가 담아 두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점을 붙였죠. 우리가 지금까지 시작된 질문이 단계적으로 내려갈 텐데 이 페어런트 퀘스천에 있는 질문을 담아서 축적시키겠습니다. A 노트라고 제가 만들어 보고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디스크립션에서 그러면 이 노트를 노트로 만듭니다. 그래서 유저 플러스 A 노트가 되겠죠. 기가 되고요. 이것은 줄바꾸기를 해야 보기 편합니다.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줄바꾸기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RS 이벤트에다가 유저 앤서에는 이렇게 넣고요. 유저 노트에도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질문을 1단계, 2단계 내려갈 때 계속 축적해서 이것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세이브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선택된 답변들이 이제 쭉 여기에 쌓이게 됩니다. 이벤트에 유저가 선택한 답들이 축적돼서 1점, 2점, 1점, 2점 이렇게 쌓여 내려가겠죠. 이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위해서 유저 앤서를 리턴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answer를 select 한 것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select answer가 정상 처리에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일단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user answer를 돌려줘 보겠습니다. 홈에서 이제 select question을 했으니까 이벤트에 선택된 질문을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다시 HID에 PID를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PID라는 것은 질문을 선택한 것, 화면상에서 보시면 이 질문을 선택했을 때 이 자체가 PID가 됩니다. 그래서 페런트가 올라가고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PID로 해서 다시 재기적으로 호출할 때 여기서 처리한 것을 보여드린 것이죠. 헤더 ID와 더불어서 페런트 ID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페어런트 아이디를 받게 되면 홈에서 결국은 페어런트 아이디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헤더 아이디가 있는 상태에서 페어런트 아이디가 오겠죠. 이렇게 오면 if 이렇게 겟에서 있는 경우에 라고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페어런트 아이디도 초기값을 주겠습니다. 0을 주고요. 없는 경우에 get에 있는 경우에는 그 get에서 던져진 값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0이 아닌 경우, 위에서 실제로 개설 통해 받은 경우죠. 퀘스천은 이 페어런트 아이디 하위의 퀘스천을 읽으면 됩니다. 필터죠. 페어런트 아이디는 이렇게 주면 이제 하위에 질문들이 읽혀졌고요. 그것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되면 처리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처리될 것이 바로 P 타이틀입니다. 이 퀘스천은 페어런트 하위에 있는 것을 읽었고요. 페어런트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temp 2로 해보겠습니다. get 해서 id가 이번에는 parent id입니다. parent 읽어서 이 타이틀을 정해야죠. 점 레벨을 먼저 넣겠습니다. 레벨을 넣게 되면 최근에 자바스크립트도 이런 신텍스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고요. 괄호 레벨이 되었으니까 닫고요. rs temp2에 qname 이렇게 되겠죠. 됐고요. 공백을 띄우고 나서 다시 rs temp2에 q description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 문법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썬도 그렇고 자바스크립트가 최근의 트렌드는 전부 이렇게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F를 두고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레벨을 보관해 놓겠습니다. 레벨 now가 2.q 레벨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현재 레벨 now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다 읽어졌습니다. 에러가 없으면 p 타이틀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을 선택해서 만들면 되겠죠. 이 위에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콘텍스트를 만들 때 아래에서 없으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페런트 아이디와 p 타이틀 아래에다 붙이기 위해서 두고요. 두 개를 여기가 p 타이틀이 되겠죠. 되겠고 여기가 페런트 아이디입니다. 이렇게 주면 됐습니다. 이렇게 주면 처리 완료돼서 전달이 되었고요. 페런트 아이디가 넘어오는 경우와 여기 있죠. 넘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전체 1레벨 뿌려줬고요. 넘어오는 경우에는 그 하위 레벨의 퀘스천과 그리고 하위 레벨의 페런트인 것이죠. 선택된 것에 타이틀 그리고 레벨 now를 전달해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화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홈에서 여기가 p 타이틀이 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세션이 왔고 이렇게 왔고 되었습니다.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 보면 계속 내려갑니다. 하단에 진행되는 상황을 뿌려 보겠습니다. 뷰즈에서 질문을 셀렉트 앤서 할 때 누적해서 담았던
유저 앤서와 유저 노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뿌려주면 됩니다. 세션이 있는 경우에 그 두 개를 읽을 수가 있죠. rs evt를 읽겠습니다. 제로를 읽을까요? 이렇게 일단 읽게 되고요. 읽은 것에서 유저 앤서 이렇게 읽고요. 유저 노트를 읽어야죠. 이렇게 읽습니다. 읽으면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이것이 공백으로 가면 되겠죠. 초기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공백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돌려서 찍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콘텍스트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 유저 앤서를 넣고요. 유저 노트를 값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선택할 때 이 유저 앤서와 유저 노트가 하단에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찍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홈에서 하위에 이 답변 진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리로 해서 찍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노트 이렇게 지금 이제 뿌려지겠죠. 그리고 이 위에 혹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렇게 앤서가 뿌려집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 부분이 조금 다닥다닥 했는데 제가 스타일을 좀 주겠습니다. 패딩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아래 위에 내부 공백이 10픽셀씩 주어지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는 프리를 주기 때문에 18px 됐죠. 이렇게 해서 뿌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나왔고요. 노트 이렇게입니다. 노트 앤서 노트 이렇게 되겠죠. 공백이 들어와 있군요. 이렇게 질문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리절트 코드에 반영이 될 것이고, 이것은 그동안 이제 질문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이죠. 그래서 조금 보완을 해보면 이렇게 놓겠습니다. 놓으면 되겠죠. 여기를 30이죠. 준비는 되었고요. 마지막 레벨이 닿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맥스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맥스 처리는 뷰에서 읽을 때 레벨 맥스를 읽었습니다. 위에서는 0으로 두고요. 초기 값을 0으로 두고 레벨 나우도 1로 두겠습니다. 받아야 되니까요. 받고요. 헤더 부분에서 레벨 맥스와 현재 내가 답변을 읽어내는 것의 레벨 나우를 비교해서 최종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레벨 맥스와 레벨 나우가 일치할 때는 우리가 리절트 발생시켜 주면 됩니다. if 레벨 맥스가 레벨 나우일 때 리절트를 읽으면 됩니다. 리절트 파일 읽는데 리절트
object filter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리고 헤더 아이디는 헤더 아이디 이렇게 읽고요. 리절트 코드는 미리 넣어 두은 것이죠. 지난 파트 4에서 유저가 answer를 마지막 레벨에서 단 것까지와 일치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오고요. 아닌 경우에는 equal none 이렇게 처리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 결과 셋을 돌려줘야 됩니다. 결과 셋을 돌려주면 이것이 이제 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홈에서도 역시 마지막 부분에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레벨 맥스와 레벨 라우를 우리가 리턴 받았나요?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레벨 라우 돌려줘서 홈에서도 레벨 맥스와 레벨 나우가 같은 경우에 이 아래 부분을 처리해 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퀘스천을 뿌려줬는데요. 논리적으로 보면 if 레벨 맥스가 레벨 now인 경우죠. 리절트를 뿌려주면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는 레벨이 최하위에 도달했을 때 가져다 쓰겠습니다. 리절트가 없는 경우에는 답변이 없죠. 리절트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뿌려주면 되는데 링크를 걸어주고요. 이렇게 걸어주게 되고 이 사이에 들어가는 값은 바로 i.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미지를 뿌려줘야죠.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미지 소스는 i. 링크로 제가 설계를 했죠. 이렇게 뿌려주면 되고요. width 300 픽셀을 줘볼까요? 이렇게 주면 이미지가 뿌려질 것입니다. 완료가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리프레시 하고요. 누릅니다. 그리고 선택 이렇게 하게 되면 노랑 청바지의 화려함이 나오고요. 여기에 있는 이미지는 이렇게 하면 옐로우 지인을 이렇게 검색한 곳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이미지만 확인하면 오늘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소스 src로군요.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홈으로 가서 연말 이벤트를 선택하고요. 선택 이렇게 하면 나왔습니다. 이제는 완료가 됐습니다. 디자인 입혀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벤트를 선택하고 다른 5레벨까지 왔을 때 이미지와 링크 그리고 텍스트가 이렇게 뿌려지는 것으로 완료됐습니다. 5번에 걸쳐서 MBTI의 성격 테스트를 장고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디자인을 붙이는 부분 그리고 회원 가입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딥러닝 같은 것도 진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